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네, 아임 시즌 10 웬스데이 대전 이번 주는 그 잘못된 사유 현상에 대해서 종교인들부터 쓴소리를 듣는 극락과 천당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으신데요. 드디어 오늘 그 베일이 벗습니다. 네, 영선사입니다. 영선사 주지 법송 스님과 꿈이 있는 교회 그 편경열 협동 목사님 두 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우리 그 편경열 목사님께서 우리 스님한테 인사하실 때 합장을 하셨어요. 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스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뭐. 근데 조금 전에는 네? 조금 전에 왜 그냥 이렇게 인사하세요? 아니 지금은 이제 우리 PD님 보고 인사. 네. 시청자분들이니까. 예. 인상 깊지 않으셨어요, 스님? 처음에 인사 합장하시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다행이네. 네, 안 싸우시네요. 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요. 네,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여기 스튜디오 분위기 어떠세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예. 두 분은 평소에는 시사에 좀 관심이 있으신지요? 저는 많은 편입니다. 목사님은 좀 많으신 편이고. 네. 저는 전혀 없습니다. 스님은 아무래도 그 이제 불교는 기본적으로 그 인연을 끊어내는 게 그 수도의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업을 짓지 않아야 되는, 업을 끊어내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신구어의로 지어졌기 때문에 끊어내는 것보다 선업을 잘 닦는 거죠. 닦는 것이 업인데 잘못 인식해서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급생리에 뭔가 베일에 쌓여서 내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신구의 그러니까 몸, 입,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지어진 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업은 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쌓아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수행적인 장면에서는 쌓아야 된다는 생각도 없는 거죠. 이 인연은 그러면 어떻게 착한 인연은 착한 이미 업이 될 것 있으면 같아요. 연이 있으니까 네. 이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있다는 거죠. 아, 인연이라는 것은. 네, 네. 시사에 관심 없으신 우리 네. 스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요즘에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죠? 그 뉴스 잘 안 보셔도 그거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스님 굉장히 많이 싸우고 막 그 정치인들 싸우고 그런 거 많죠. 또 정치인들이 그 시민들의 기대에 너무 좀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 종교인들께서 각자의 그 종교적 시각으로 그런 그 군상들에 대해서 좀 따가운 질책도 해주시고 또 따뜻한 그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 되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봤고요. 두 분도 종교인이시면서 동시에 또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지역민이시기도 하죠. 네. 동시에. 네. 그러니까 네. 모르는 시사는 저한테 배우시고요. 네. 그리고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어요. 두 분한테 사전에 이 질문 드린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스님은 거주하시는 주소지가 어디세요? 돈까지만. 도마이동. 서구 대전 서구 네, 도마동이 서구 도마이동. 도마이동이시고 우리 편경률 목사님은 공주시 반포면입니다. 공주시 반포면. 그럼 두 분 혹시 그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네. 저는 알죠. 예. 네, 자신 있게. 스님은 누굽니까? 지금 국회의원장님. 네, 박병석 의원이 네. 이제 거기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편경률 목사님 지역구는요? 정진석 의원이요. 정진석 의원께서. 네. 네. 그럼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광역의원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광역의원. 구의원은 압니다. 시의원. 시의원. 응. 잘 모르시겠죠. 아니, 알았는데. 알았는데. 응. 우리 목사님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잘 모르시고. 네. 기초의원이요. 구의원. 네, 알아요. 누구예요? 전명자 의원. 전명자 의원. 어떻게 아세요, 구의원은? 같은 전시를 압니다. 같은 전시라. 네. 우리 목사님은요? 전 모르겠는데요. 거기 시의원이죠. 공주시의원 그쪽 네. 지역구. 네. 근데 모르시고요. 예, 저는 사실 그 행정구역만 그렇고 사는 데나 이 활동하는 데가 대전이라서 사실은 잘 몰라요. 이중생활을 공주는. 하시는 거예요. 핑계고요. 왜냐하면 핑계입니다. 투표를 하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난번 그렇죠. 지방선거 때에도 그렇죠. 네,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처럼 그러네요. 네.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은 잘 알아요. 그래도 비교적 뭐 유명하니까 다들. 그런데 지방의원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누군지. 그 투표장에 막상 투표하러 가도 아마 정당 보고 찍거나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을 겁니다. 실제 그 의원이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떤 정치 철학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막강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법을 제정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그런 국정을 감시하고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지방의원들은요, 그 지방정부, 그러니까 대전시 의원은 대전시 그 재정, 그 예산, 그거를 이제 통과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대전시의 법이라고 쓴 조례를 만들고 대전시정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구의원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구에 해당 구에 대해서.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서 정부기관을 상대할 때보다는 그 지방정부를 상대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스님들도 혹시 뭐 행정기관에 가실 일이 있나요? 동사무소나 뭐 이런데? 네,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건 정부가 하는 동사무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서구청하고 관련된 일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네. 관리 감독을 받거나 네.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관련해서도 그럴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에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 있고 조례에 관련 이런 것들이 있는 지방정부, 지방의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방정치가 소위 말해서 개판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지역의 일에 그 현안에 관심도 갖고 또 우리 종교 선생님, 지도자 선생님들도 좀 지역 현안에도 관심을 갖고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좀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따끔한 채찍도 좀 주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주제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좀 정해봤습니다. 제가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 아마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들어보신 다음에 어떤지 한번 판단을 좀 해보세요. 지방의원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통 어떻습니까? 두 분은요? 지방의원은 일단 동네 뭐 행사나 이런 데 많이 찾아다니고 그런 이미지? 행사 많이 찾아다니고. 네. 전명재는 어떠세요? 그 앞에 네. 도로가 파인 걸 놔줬어요. 그래서 고마워하고 있죠. 아, 나는. 민원을 해결해줬다? 네, 민원. 그것도 큰 역할입니다. 그 교회 앞에 뭐 영성사는 요만큼 해주고 교회 앞에는 막 억수로 많이 해주고 이렇게. 교인인가 보네요, 그분이. 종교를 모르겠어요. 종교를 모르겠어요. 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오세요? 그 전명재님께서? 안 오시죠. 그러면 아닌가 보네. 네,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전명재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그런 걸 하겠네요. 네. 아니 그런데 저는 종교적인 색은 좀 의원들은 조금 공인들은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영부인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종교적인 것은 뭐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지만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공정한 그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전시 의회에서요 작년에 그 제주도로 연찬회라는 걸 갔어요. 그 연찬회는 일종의 연수 같은 건데 2박 3일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가서 뭐 자기네들끼리 특강도 듣고 회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거를 제주도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뭐 대전시 맨날 돈 없다고 하는데 그거 가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일단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는 거에 대해서? 연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갈 수도 있다. 네. 뭐 회사에서도 가니까. 왜냐하면 단합도 할 겸 또 뭔가 의견을 조율할 때 이렇게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제주도로 가냐 마냐 이제 비용 면에서 보면 그거는 제가 글쎄 크게는 생각을 안 해본 문제라. 그러니까 갈 수도 있다. 단합대 차원에서는 뭐 고생들 했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가는 것 자체보다는 이제 시정을 잘 살피고 실제로 이제 그 역할을 잘 했느냐 했다면은 제 생각에 잘 하기도 했고 또 뭐 예산도 충분하면 뭐 제주도가 아니라 저는 뭐 어디를 가도 그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일론 머스크 우주선 타고 달나라까지. 그건 좀 너무 좀 예산이. 네.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대전시 의회에서요. 대전시하고 대전시 교육청을 그 감사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시하고 지적하고 이런 곳인데 연찬회에 그 대전시장하고 교육감을 불러요. 제주도로 오라고. 그럼 이분들은 갈 수밖에 없겠죠. 자기네들 감시하는 기관에서 오라고 하니까 보통 또 관례로 가갖고 저녁 한 끼 사주고 그래요. 만찬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건배사를 뭘 하냐면요. 원안 가결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어떤 계획을 내면은 시의회에서 그런 거를 확인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가지고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낸 대로 통과시켜달라. 그게 이제 건배사였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나쁜 거죠. 그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왜냐하면 거기서는 공정해야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정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의 어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뭐 종교인이 세금을 안 낸다고 하는데 다 냅니다. 내고 삽니다. 예, 내고 사는데 그 아주 소량으로 받기 때문에 못 내는 걸 뿐이고 저는 이미 많은 세금 내시지 않으세요? 종교인들도? 종교 내죠. 직접세가 덜할 뿐이지 우리 네. 부가가치세 굉장히 물건 편의점에서 뭐 하나 사도 세금 붙어 있는 것이고 그런 그쵸? 것들은 물론 다 내지만 간접세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가 워낙 작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세금이 없어요. 음. 이제 월급을 보시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20만 원 받고 30만 원 받고 지금은 60만 원 받으니까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쓸 수는 없어요. 하나도 안 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 문제가 아니라 글쎄요. 정치인들이 시민 세금 가지고 예, 그런 감시하라고 했더니 건배사는 유모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모가 된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억수로 안 되는 그런 용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시의회 의원이면 시정을 사실은 감사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이제 관리 감독 뭐 정도 해야 되는데 원안을 가결한다는 게 아니 원안이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원안을 가결하겠다 뭐 어쩌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녁 한 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미삼아 그럴 수는 있다 치더라도 그러기엔 너무 치명적인 워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그리고 그렇죠. 그 수장들을 불러다가 놓고 그렇죠. 저녁 사라고 하는 자리에서 그렇죠. 그럼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 뭐라 하면 그 뇌물 공여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기관한테 저녁 사주면서 통과시켜주세요. 그 다 전원이 그런 걸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대전시 의회나 아니면 대전시 교육청이 그런 그 감수성, 인지 감수성이 정치 인지 감수성, 시민들과의 어떤 그런 눈높이가 상당히 괴리가 있다.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하실 말씀이 없나 보네요. 이게 근데 작년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제주도까지 가느냐, 그 이제 어렵다는 시국에 대전시 안에서 해도 되고 근처 가도 되는데 단합대회가 꼭 거기까지 갈 필요 있느냐인데 또 스케줄도 보면 관광 일정도 많고요. 그런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대전 이제 서구의회에서요. 그 코로나19로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갔잖아요. 네. 못 간 상황에서 이제 등교 계약이 시작되는 날 네. 제주도를 가면 돼요. 연차는 2박 3일 또. 가서 또 구청장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가서 뭐 성인지 감수성 관련된 우리는 특강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 계획서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그 특강들으로 제주도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역시 구청장 불러가지고 또 만찬하고 그리고 뭐 여기 뭐 해양 생태 박물관 이런 데 하고 관광 일정 쭉 짜여 그랬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을 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특히나 이렇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국민안의 인사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때에 제주도 간다는 것 자체도 인증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아주 조촐하게 모여서 이렇게 뭐 이제 저녁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강의를 듣는다 해도 의회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시설도 좋은데. 예. 근데 지금은 모든 국민이 절제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는 지역에서 쓰라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라고 다른 지역 못 쓰게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체를 전혀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어디에서 들어요? 하나도 들을 수 있는 곳이 지금 들으니까 어떤 기가 막히죠. 이 속세가. 네. 그렇죠. 이제. 저런 세상도 있구나. 이 정말 천인 공로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서구에. 시민들 우습게 하는 거죠, 뭐. 끝이에요? 왜냐면 그 이제 작년에 사실 그런 비판을 대전시 의회가 받았는데 그걸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더더구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자기들을 뽑아준 시민들을 전혀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말씀이 짧으시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더욱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대전시 의회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이 대전시 8대 의회예요. 네. 그러니까 8번째 임기를 하는 의원들이 뽑혀가지고 구성된 의회입니다. 근데 지난번 7대 의회 때, 그러니까 2년 전인 거죠. 2년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7대 의회 때 시의회 의장을 뽑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국회의장 있듯이 네. 의장을 뽑는데 이제 그 당시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네. 그 안에서 전반기에 했던 사람들 후반기에 하지 말자 서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그 약속을 어기고
출마를 누가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네. 결국은 그분이 의장이 되고 약속을 깬 분이 그리고 그걸 지원했던 분이 운영위원장이 됐어요. 시의회 의장은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회 의원들은요 사실 보좌진이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활동을 하고 그 의회에 있는 전문의원이라는 그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고 이런 걸 하거든요. 국회의원만 해도 보좌관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시의회 의장은요 자기 비서실장도 있고 비서진이 있어요. 관용차 나오죠. 그리고 본인이 받는 월급 말고 한 6천만 원 정도의 업무 추진비를 받아요. 그 웬만한 사람이 연봉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소집 권한이 있고,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네 당 소속인데, 좋죠. 아니 당 소속인데 그 약속을 깨고 그 갑자기 누가 딱 튀어나온 거라니까. 근데 정치가 언제 우리가 뭐 바르게 의리가 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해요. 아니 그냥 네. 이렇게 듣는 것만 해도 의리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뒤엎치기 하는 것이야 뭐. 그래서 이분들이 그 민주당에서요 징계를 내려요. 그래서 그 의장을 제명시켜요 당에서. 그러니까 시의회 의장직은 수행을 하는데 정당에서 제명을 시켜요. 그리고 그 도와줬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운영위원장 맡은 사람은 그 당원권 정지를 시켜요. 예, 그래서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 2년 전에 또 지방선거 새로 했죠. 네. 제명당한 사람은 공천을 당연히 못 받겠죠. 네. 운영위원장 그 당원권 정지도 원래 민주당 당원 당규상 공천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특정 그 당시 이제 시당 위원장 했던 그 박범계 의원이 이제 시당 위원장이었는데 그 징계를 풀고 공천을 줘요. 전 예. 의장이 조승래 씨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박범계 의원이 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 시의회 의장. 전에 시의회 의장이요. 네. 김경훈 전 이제 의장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운영위원장이 김종천 운영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박범계 시당 위원장이 김종천 그 운영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풀고요. 공천을 또 줘요. 헐. 그래서 그 당시에 저건 공천이 아니다 사천이다. 이런 막 비판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김종천 그 후보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돼요. 그리고 현재 대전시의 의장을 맡고 있어요, 이분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듣고 보니까 억수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네요, 그죠? 기가 막히죠. 네. 근데 모르셨죠? 전혀 몰랐죠. 스님 모르셨고 네. 원래 시사에 관심 없었으니까 목사님은 시사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거 아셨어요? 요거는 기사로 제가 읽었어요. 응. 네.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비판이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대전 시민이 만약에 공천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분이 의회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죠. 이 사실들이 거의 관심이 없고 하니까 저 같아도 그분이 하시는갑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뒷면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면 신뢰를 안 하는 거죠. 그 김종천 의장은요 의장 활동을 하시면서 곧 이제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구설수에 하나 얽혀 있었죠. 그 대전 시티즌에서 선수 선발하는 과정에서 본인 지인 아들 잘 이렇게 좀 살펴봐라라는 그런 청탁성 전화를 했다 이래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기소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시티즌은 그 당시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구단이었거든요. 시민들이 낸 세금 갖고 운영하는 구단이었고 그 돈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 의회잖아요. 그 의회의 수장이 감독한테 전화를 걸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추천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죠. 네. 그 납득이 갔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국회의장이 국가대표 감독한 전화해갖고 얘 좀 한번 봐봐요. 추천을 한다 그래요. 그럼 추천으로 들리겠어요? 아니면 그 압력으로 느끼겠어요? 상식적으로? 압력이죠. 그렇겠죠.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검찰 조사 받고 그리고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인데 그게 우리 지역의 의회 현재 수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심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요. 사심이 어떠한 권력이나 이렇게 명예가 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하여 공심보다는 사심이 지인들이 어떤 이런 것들이 더 많은가 봅니다. 많이 작용이 된다라고도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그럴수록 우리 이제 시민들은 대전 시민들이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그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종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분들도 이제 완전히 속사랑 단절돼가지고 그런 인연을 끊고 수도의 삶을 살 것인가라는 그렇게 사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아니면은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그런 종교 지도자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네. 근데 대전은 좀 그런 게 다소 좀 덜 표면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두 분한테 제가 앞으로 어른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좀 이런 쓴소리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대전시 의회에서. 네. 그 지난번 의회 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후반기 또 이제 의장을 선출해야 돼요. 네. 그 전반기 때 약속을 했어요. 전반기 때 한 사람 후반기 안 하는 거. 근데 지금 또 싸우고 있어요. 반복입니다. 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려야 될까요? 아는 사람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 거. 어쨌든 시효에 한번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라고 목사님 목탁으로 그냥 뭐 머리를 한 대씩 다 이렇게 때리던지, 아니, 너무 십자가로 머리를 한 대씩 때리던지. 아이, 너무 그럼 신고하려나? 폭행죄로? 목사님 할 말이 없으세요? 글쎄 이게 어쨌든 가장 현실적으로는 이게 선거로 이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선거 전에 오는 홍보물 같은 걸로밖에 알 수 없고 거의 사실은 당 보고 찍는 거죠. 뭐 찍으니까 사실은 참 알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바꿔 얘기하면은 시민들이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거예요. 지역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플라토라는 그 철학자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그 정치에 무관심하면 나보다도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 딱 그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 그 대중들이 이제 아예 이 이제 두 분의 이제 종교인들처럼 속세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분 같은 종교 지도자들께서도 좀 시민들에게 그런 목소리를 좀 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좀 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도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두 분 모신 거거든요. 아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사찰 음식을 이제 강의를 좀 해보면 강의를 서울에서 하고 부산에서 하고 대구에서 하고 구미에서 다 찍고 해도 대전은 안 와요. 대전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다 사찰 음식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의식 자체가. 그거를 극복하려면은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동시에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시간 거의 다 됐는데 마치기 전에 충격 받으실 얘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방 의회에 관련해서 대전시 의회 의원 중에 한 분은요. 18대 대선 때 박근혜 당시 이제 후보 우리 동네 선대 본부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19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의 선대 본부장을 하셨어요. 그런 분이 지금 대전시 의회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의원 활동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시의회 의장에 도전한다고 지금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이게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이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 몇 년 사이에 근데 공천을 받아서 의원이 돼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야 대박인데. 그래서 전과가 사범입니다. 그분은. 전과가 그게 네. 가능해요? 우리들이 뽑은 거예요. 시민들이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떤 의원은요. 대전시의회 의원인데요. 구의원부터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산업건설 관련한 그 상임위원장도 많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은 전과가 5범이에요. 그중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축법 위반, 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이런 전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초단체 그 의원 자격에 그 정도 전과가 있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몇 가지 범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정치자금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들 빼놓고는요 가능해요. 전과가 출마가. 있어도? 네, 그럼요. 전과 있는 거 가능하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허경영 씨 뭐 그 당시 출마한다고 했을 때 뭐 성폭행 전과 있는 사람. 하기야 옛날 민주화 운동하던 분들 전과 사실 다 있지만은 하시는 거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우리 대전의 현실입니다. 네.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조금 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두 분께 오늘 첫 날이었으니까 아마 어떻게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되지 상당히 궁금도 하시고 걱정되셨을 텐데 제가 앞으로 이제 이런 말씀들 쭉 드릴 거예요. 사회 현상 한 가지에 대해서. 그럼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지옥 안 가고 회계해서 아니면은 참선해 갖고 천당이든 아니에요. 지옥이 더 살기 좋아요. 극락세계 가면 공부를 억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천당에 가면 공부를 좀 즐거움만 있는 세계라 떨어져요, 지옥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면 편안합니다. 지옥 가라. 예, 이분들한테 한마디 따끔한 말씀이나 충고를 좀 해주시면은 지옥 가라. 우리 스님은 지옥 가라. 목사님 어떠세요? 아니 나 그분들한테 지옥 가라 소리 하는데 그분들한테 네. 하는 게 아니고 네. 좀 사심이 아니라 좀 공심으로 살면 정치적 생명도 굉장히 오래 갈 텐데 물론 이제 주지나 우리 지금 어른 스님들이 잘 살면 오래 가지만 사심으로 일단 자기 마음에 어떤 그런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살면 많이 단축이 되죠. 근데 제발 좀 국민들이 던져주는 그 투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소중히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굉장히 뭐 오늘 할 말이 없다고 걱정하시더니 말씀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 평소 시사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목사님. 스님이 제가 할 얘기를 그냥 하신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어쨌든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뭐 기독교이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약간 의문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가끔 지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네. 결국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네, 사실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뭐 그렇게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를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그렇게 정치를 좀 안 해서 그분들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가 천선도 할 수 있어요. 개가 천선다. 그럼요. 예, 사람은 뭐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있는데 하여튼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분들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시민들의 기대에 좀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방의 의원들에 대해서 정말 순수하신 두 종교 지도자들의 그 따끔한 충고와 조언을 좀 들어봤습니다. 첫 방송 고생 많으셨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 PD였습니다. 시청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